직류기란 건 직류 전원을 사용해서 회전시키는 힘을 발생 또는 그러니까 전기를 얻는 거를 직류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류기에는 직류 발전기 그리고 직류 전동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두 종류가 있고요. 직류 발전기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도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그러니까 그 전자장 그러니까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전자장이 있는데 이 전자장에 흐른 그 전자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체를 회전을 시키면은 전기가 발생하는 게 직류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체에서 그러니까 도체를 회전함으로써 그러니까 전기가 발생을 하는데 이 전기를 정류자 이 정류 여기 이 정류자를 거쳐서 이 브러쉬가 이거예요. 이 정류자를 거쳐서 브러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예 그러니까 반원 이게 정류자인데 이거는 생산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 이 하얀 부분 그러니까 여기 이 하얀 부분 이게 브러쉬인데 브러쉬는 정류자가 만든 직류를 외부로 그러니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브러쉬입니다. 그 참고로 직류기에서 계좌 자속을 만들기 위해 전자석 본선에 전류를 흘리는 걸 여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제 그러니까 발전기나 그쪽에 N극, S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어, 자석을 쓰는 게 아니고 이쪽에 코일을 감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코일을 감아서 코일의 방향에 따라서 이거를 N극, S극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이 그 자기장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직류기에서 계좌 자속 그러니까 이게 계좌 자속이에요. 이게 계좌 자속이에요. 이 계좌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어, 여기 전자석의 권선 그러니까 여기 전자석 있잖아요. 여기 전자석의 권선 이 권선에 전류를 흘려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여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암기하십시오. 이해후에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은 그러니까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기자력을 발생시켜 주자속을 감소시키는 게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인데,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그 전류가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은 오른쪽 엄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꽉 쥐었다가 그러니까 엄지만 딱 피면은 엄지만 펴보세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이게 구부러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손가락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 있잖아요.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의 방향이 이게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자기장은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돌아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위에서 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자기장에 그러니까 철을 그러니까 회전시키면은 여기서 전류가 생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전류가 만약 생성이 되면은 어 전류가 생성되면 여기서도 그러니까 자기장이 갑자기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그러니까 간다 하면은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를 어, 표시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류가 들어가고 뭐 이쪽에서 전류가 나온다 치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잘라서 그러니까 딱 표시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 기호가 그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 기호는 그러니까 전류가 나온다는 방향이거든요. 나온다는 기호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가니까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회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오른손을 쥐고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표시를 하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뭐지? 원래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자기장이 그러니까 이 전선에 흐르는 자기장 때문에 굴 그 그러니까 주 자속이 그러니까 이게 주 자속이에요. 이 자속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게 전기자 반작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똑바로 온 거 주자석이 가다가 그 이 전선이 회전하면 회전할수록 그 이 도체 자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자석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전기장이 발생을 해서 주 자석이 그러니까 감소되는 현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역, 이거의 영향은 전기적인 중성축이 이동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기 가운데가 전기적인 중성축이었는데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여기가 그러니까 중성축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회전 방향으로 기하학적 중성축이 형성되고 전동기 같은 경우에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 기하학적 중성축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주 자속이 왜곡되고 감소됩니다. 주 자속이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가던 게 지금 각각의 도체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전류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휘었죠. 예. 그래서 왜곡되고 이 주자속이 감소합니다. 자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기 기전력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정류좌편 사이에 전압이 불균일하게 된다. 그러니까 국부적으로 전압이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정류자 있잖아요. 여기 정류자라고 있잖아요. 이 정류와 정류자 사이에 전압이 불균일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기자가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주자속이 감소하고 왜곡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전압이 그러니까 정류좌편 사이에 예, 여기 이 정류자와 정류자편 사이에 그러니까 전압이 불균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그 방지 대책은 보국이 없는 직류기에서 브러쉬를 부하에 따라 이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여기 브러쉬가 그러니까 정류자가 만든 직류를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게. 근데 그러니까 보국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보조극이에요. 그러니까 보조 전극이 없는 직류기에서 브러쉬를 부하에 따라 그러니까 이동. 그러니까 부하에 따라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그러니까 전기적 중성충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중성충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중성축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브러쉬 있잖아요. 이 브러쉬를 그러니까 중성축 그러니까 부하에 따라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은 이동을 해야 하면은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류작용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고요. 보상건선을 설치하고 이게 제일 좋아요. 보상건선을 설치하는 게 제일 좋고 보상건선 설치하고 보국 설치를 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정류 계산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보상 건선을 설치했을 때 그러니까 보국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뭐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 그 방지 대책 관련해 가지고 보상 건선을 설치하고 보국 설치를 하면 더 좋아요. 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자 권선법. 이게 여기 철 있잖아요. 여기 전류를 그러니까 만드는 회전하는 이게 전기자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게 그러니까 전기자고 전기자를 그 연결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하는데 그 직류기에 주로 사용되는 권선법은 패로권, 고상권, 이중권이 있어요. 그래서 패로권은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그 하나의 권선으로 감아서 그냥 하나의 권선으로 감아서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패로권입니다. 그래서 패로권 그리고 고상권은 여기 상부 있잖아요. 상부에 그러니까 이 설치하는 게 고상권이에요. 그리고 이층권 그러니까 여기 그 어, 여기 여기 전기자 권선을 이쪽으로 놓는데 이층권이 뭐냐면 여기 이쪽으로 그러니까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이쪽으로 놔두고 그래서 이쪽에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이층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놔두고 케이블 그래서 한 슬롯당 이게 슬롯이거든요. 여기 어, 여기 이게 슬롯이에요. 이게 슬롯 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슬롯당 코일이 두 개 있는 게 그러니까 이층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류기에 주로 사용되는 권선법은 회로권, 고상권, 이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단중 파권이 있는데 단중 파권은 그림으로 먼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전압이 있고 그러니까 저항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하는 게 그러니까 단중 파권인데 단중 파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전기자 병렬 회로수가 극수에 상관없이 언제나 두 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전압이 있고 뭐 여기에 그러니까 저항이 몇 개가 있든 그러니까 이 병렬 회로수 그러니까 병렬 회로수는 하나, 두 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파권이고요. 그러니까 중권이랑 비교를 하자면 전기자 병렬 회로수는 극수랑 같은 게 그러니까 중권이에요. 파권은 그 전기자 병렬 회로수가 그러니까 극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두 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파권은 균합판이 불필요하고 고전압 소전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극수에 상관없이 전기자 병렬 회로수가 그러니까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압이 여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병렬 회로수가 엄청 많다 쳐요. R.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저항에 걸리는 게 병렬이라 전압이 그러니까 이쪽에 V1이 걸린다 치면은 이게 여기 그 단중 파권에 걸리는 거는 4 곱하기 V1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전압 그리고 그러니까 소전류형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전압이 V1이긴 해도 전류가 그러니까 많이 가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합친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단중 중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단중 파권보다 단중 파권 대비 단중 중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전류 그리고 그러니까 저전압 대전류형 이게 그러니까 단중 중권입니다. 이건 뭐 참고사항이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하실 만한 사항은 지금 교재에 다 적어놨고 이것만 암기하셔도 충분합니다. 단중 중권은 전기제 병렬 회로수가 극수와 같고 브러시 수는 극수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극수가 그 단중 중권이 나온다. 그럼 국수는 전기제 병렬 회로수고 그 다음에 이건 브러시 수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중 중권은 그러니까 다중도랑 극수 이게 전기제 병렬 회로수 전기제 병렬수는 그러니까 다중도 곱하기 국수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십시오. 이건 암기하십시오 그냥. 그리고 손실은 고정손이랑 그러니까 가변손인데 고정손은 고정적인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력을 사용하든 말든 부하가 있든 없든 계속 그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고정적인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철 자체에 철 자체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기계손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고정손은 철손과 기계손이 있고 철손과 기계손이 있는데 철손은 히스테리시스 손이랑 와류손이 있어요. 그래서 오답 유형에는 철손은 풍선과 와전유선 및 저항선이 있다고 하는데 풍선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철선은 히스테리손과 와전유선입니다. 철희와 암기할 때 그러니까 철희와 이렇게 암기하셔도 그러니까 무방합니다. 기계손은 풍선과 그러니까 마찰손인데 풍선이 그러니까 바람풍 그러니까 공기에 의한 손실이랑 마찰손 이게 마찰이 되면은 손실이 발생하죠. 마찰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손은 부하에 따라 변하는 손실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저항 뭐 발전기 그러니까 부하에 따라 변하는 손실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전력을 엄청나게 크게 쓰면은 그러니까 가변손이니까 증가하고 부하를 엄청 적게 쓰면은 그 가변이 줄어들고 뭐 그런 겁니다. 가변손은 그러니까 동손이라고 암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변손에는 동손도 있고 다른 손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거는 무시합니다. 그 시험 문제로 내기에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가변손은 동손이라고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직류기의 규약 효율이라고 있는데 규약 효율이란 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손실을 고려한 효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발전기 같은 경우에 발전기에서 나가는 출력이랑 손실,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터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출력 그리고 발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발생하는 손실 이게 그러니까 출력 플러스 손실이니까 그 맨 처음에 그 발생한 거고 그 중에 그 출력 이게 그러니까 효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게 그러니까 전동기의 규약 효율입니다. 문제에서는 규약 효율 또는 효율을 구하라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밑에 식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선법 중 직류기에 주로 사용되는 건 아까 그 패로권, 고상권, 이층권 있죠.
그리고 직류기의 권소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중 파권은 균합판이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1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48번에 그러니까 직류기의 보국 설치는 뭐죠? 정류 개선이죠. 그리고 직류기에서 44번 직류기의 다중중권 권선법에서 전기자 병렬 회로수와 극수 사이의 관계로 다중중권에 그러니까 다중중권 A는 MP죠. 다중도 곱하기 극수.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답이 4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